오늘은 앞에 자막에서 이렇게 안내한 내용과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 정렬에 대해서 예전에 못 다뤘던 내용하고 또 구매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런 정렬 공부가 있어서 한번 공구 사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퍼 이 부분이 캘리퍼인데 캘리퍼 정렬이 잘 안 되면 이제 로터하고 안에 패드가 마찰이 일어나서 소음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은 인위적으로 한번 이거 낮게 해놔 봤는데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 나죠? 라쳇 소리 때문에 좀 안 들리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패드가 닿으면서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 사각사각 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닿으면 이렇게 챙챙챙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이런 소리가 나면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은 이 휠셋 고정 혹시 이렇게 삐딱하게 한 건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또 혹시 풀리지는 않았나, 그죠? 이게 풀리거나 휠셋이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장착되면 자전거 펑크 같은 거 수리하다가 휠셋을 뺐다가 다시 끼운 경우 정확하게 이렇게 드롭아웃에 이렇게 탁 밀착 안 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 약간 비스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초기에 해놨던 세팅하고 약간 다르게 이렇게 로터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정확하게 밀착된 상태에서 바퀴가 장착이 됐나 안 됐나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테스트 해보고 또 소리가 반복되면 정렬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공구를 한번 사용해서 정렬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구는 저번 영상에서 봤다시피 공구 없이도 세팅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공구라는 게 약간 더 이렇게 더 정확하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편하게 작업을 하게 해주죠. 자, 우선은 이 고정 볼트를 양쪽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다 풀지 말고 좀 느슨하게 이렇게 캘리퍼가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일 정도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공구를 이 로터에 끼워줍니다. 좁네. 자,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진행시키겠죠. 잘 안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랩 안 잡아줘도 되긴 되는데 약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브레이크 랩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딱 고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상하 볼트를 살짝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고정으로 들어가는데 요령은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위아래 반복해서 조여줍니다. 살짝 조여주고 또 위에도 살짝 조여주고 비슷한 힘이 되게.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은 이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틀어질 일은 없지만 이거 한쪽을 세게 고정하고 또 나머지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좋으면 캘리퍼가 이렇게 뒤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작업을 또 반복해야 되니까 힘이 위아래로 비슷하게 들어가게 조금씩.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거 볼트 조일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관련 볼트다 보니까 너무 잘 하려고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너무 막 힘껏 잡아당기면 이 나사산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산악자전거 IS 방식이라 그나마 뭐 망가져봐야 이거 아답터 새로 구하면 되긴 되는데 뭐 비싸지도 안 하고요. 그런데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 플랫 마운트 방식이라고 해서 뭐 말이 어려운데 그 프레임에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포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마운트 되는 그 나사산 가공이 포크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게 약간 이런 방식보다는 약간 편편하다고 해서 이제 포스트 방식이라고, 플랫 마운트 방식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IS 방식,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방식이라고 하고, 다른 거는 또 이게 포스트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은 기둥이 이 프레임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플랫 마운트 방식, 로드바이크는 거의 플랫 마운트 방식으로 이제 거의 표준화가 되어 가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더 오버토크에 조심해야 되겠죠. 힘껏 막 잠그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토크 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마노 매뉴얼에서는 6에서 8nm 사이를 이렇게 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값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조심스럽게 살짝 잠그면 또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주의하라는 거는 너무 꽁꽁 막 힘줘서 그렇게 장착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오버토크 하면 프레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 포크 그 나사산 있는 쪽의 재질이 특히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그 마그네슘 합금이기 때문에 이 볼트 스테인리스 스틸인 재질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힘들어 막 당기다 보면 나사산이 이렇게 확 망가져 버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막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니까 이 토크는 너무 막 꽁꽁 잡아당기지 말라는 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공구를 빼내면 되겠죠. 빼내서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소음이 해소됐죠. 자, 원리라는 게 간단합니다. 양쪽에 로터 양쪽에서 이 얇은 판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쪽으로 또 패드가 이렇게 딱 위치하게 되니까 공간이 저절로 좌우가 이렇게 같은 공간이 확보되는 원리겠죠. 그러니까 소음이 날래야 날 수가 없겠죠. 저번에 영상에서는 뭐 이쪽에 막 종이 명암 같은 거 양쪽에 끼워서 막 세팅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원리는 같습니다. 이거 뭐 손재주 좋으신 분은 얇은 뭐 양철이냐 아니면 알루미늄 판 같은 거, 캔 약간 두꺼운 거, 두께는 제 눈대중으로는 한 0.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손재주 좋으면 여기 딱 대서 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한번 자작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공구 가격은 비싸다면 비싸고 뭐 싸다면 싸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공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볼 거는 뭐냐면은 가끔은 캘리퍼 세팅을 해서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거치대나 아니면 정비할 때는 소리가 안 나다가 그 자전거에 이제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커브를 돌린다거나 할 때 이제 간헐적으로 챙챙 소리가 난다. 이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로터가 크면 클수록 그런 현상이 더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로터가 미세하게 이렇게 변형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가공이 잘 돼 있으니까 좀 확률은 적은데 그래도 쓰다 보면 또 약간 미세하게 변형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세팅을 해주면 더 그런 현상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확인하면 뭐 다른 공구도 있긴 있지만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로터하고 패드 사이를 이렇게 좀, 밝은 날, 이쪽에서 하단부에서 이렇게 올려다 봐도 되고, 패드와 패드 사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휠셋을 이렇게 돌려봐서, 그 패드와 로터 사이를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약간 변형된 부분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틀어졌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패드와 로터 사이를 이렇게 쫙 계속 유심히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쪽 부분에 한 포인트가 약간 이렇게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됐다 하면, 어떻게 그 부분을 찾아가냐면은, 이 고정 볼트를 풀 때 하단 부분은 어느 쪽도 괜찮지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하단 부분은 많이 풀고, 하단 고정 볼트는 충분히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 위쪽은 한 4분의 1톤 정도 살짝만 풀어주면 이 캘리퍼 하단 부분을 잡고 위에는 고정된 상태에서 밑에 부분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하단 부분, 볼트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돌리면서 밀어 들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자, 소리 들리나요? 그죠? 살짝 변형된 부분에서 이렇게 팅팅팅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렌치가 공사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풀렸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부분은 많이 풀렸으니까 이렇게 밀면, 천천히 밀면 미세하게 팅팅팅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걸 살짝 조여주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미세하게 휘었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다른 쪽보다 약간 미세하게 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표시를 해둬도 좋고 기억을 해줘도 좋겠죠. 자,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미세하게 변형된 부분을 찾고 표시까지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세팅을 들어가냐면은, 원리가 뭐냐면 그 미세하게 변형된 부분을 중심으로 캘리퍼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변형된 부분을 중심으로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 핸들바를 이렇게 틀었을 때 간헐적으로 챙챙하는 소리가 나는 거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 고정 볼트를 위아래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풀어준 다음에 좀 흔들릴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아까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패드와 패드 사이를 봤을 때, 이 바깥쪽이 변형된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들어가면서 변형된 지점을 찾았죠. 반대로 확인했을 때 이 안쪽에서 변형이 있다 하면 당기면서 또 찾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선택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 방향은, 이렇게 미는 방향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고, 바깥쪽을 확인할 때는. 그 다음에 안쪽에 변형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찾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 표시하거나 기억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이 캘리퍼나 뭐 패드의 중심에 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꽉 잡아줍니다. 캘리퍼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고정 볼트를 잠궈줍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우리 뒤에서 한 것과 같이 위아래로 일정한 힘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서 이렇게 조여주면 되겠죠. 자, 공구도 똑같겠죠. 그 변형된 부분에 공구를 이렇게 중심에 놓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래서 브레이크 잡고 같은 요령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고정 이렇게 해주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증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구를 쓰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까 캘리퍼 공구가 많이 없다면 캘리퍼 세팅할 때 이거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건드리게 풀어준 다음에 아까 변형된 지점을 중심에 오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패드와 이 로터 사이에 이전 영상에서처럼 명암이나 종이 같은 거를 양쪽에 이렇게 같은 두께의 얇은 종이를 끼운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 이렇게 해주면 공구를 쓴 거와 비슷한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막 종이 막 떨어지고 힘들겠죠. 그런데 앞에 처음에 했던 정도만 해줘도 소음은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될 겁니다. 굳이 막 이렇게 힘들게 명암 같은 거 안 끼워도 오늘은 공구 리뷰도 할 겸 이거 구매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네요. 자가 정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인 공구는 아닙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요령을 잘 발휘하면 그 캘리퍼 세팅을 정확하게 할 수는 있는데 공구라는 게 좀 더 쉽고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이 있죠. 그래서 가끔 자전거 라이딩 그룹을 이렇게 이끄는 분이라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무게가 무거운 것도 아니니까 하나쯤 가지고 있다가 여러 번 라이딩 갔는데 그 중에서 누가 소음 때문에 막 고생하고 있으면 빠르게 이건 금방 한 5분 만에 끝내겠죠. 작업이 끼우고 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전문 자전거점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하겠네요.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빠진 부분과 또 공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